조급증 때문에 좀 악수를 두고 있는 거다. 내란 관련해서 상설특검법도 지난 10일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최상목 대행한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듣지 않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을 했어요. 탄핵을 하기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정말로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위기에서 우리는 뭉쳐야 되잖아요. 위기에서 여야가 정쟁은 하고 다툼은 하지만 큰 물결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을 헤아리는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대행을 또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했던 그런 많은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의 국격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대행 이거는 이 정치적인 정말 후진국의 어떤 정치 모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탄핵이라는 으름장은 놓으면서도 탄핵하지 못하고 고발이라는 카드로 최상목 권한 대행을 지금 이제 급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모습들이 결국은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재명의 사브리스크로 나오는 그 부담을 빨리 제거하고 우리가 조기 대선을 가자는 그 하나에 매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탄핵 못지않게 권한대행을 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흔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이제 압박을 계속 넣는 것도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상권 볼림 나라 아닙니까? 행정부는 행정부 역할이 있고 입법부, 사법부 그 상권 몰입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더 있지만 근데 지금 민주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 그 부분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법부나 우리 행정부를 간섭하고 있잖아요. 또는 또 저 심하게 하면 급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이 지금 이제 일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 대행을 지적하는 부분을 떠나서 대행에게 어떻게 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정말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구나. 분명히 지금 탄핵된 전국에서도 권한 대행이 정치를 바로 할 수 있고 경제를 바로 이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바른 눈을 가지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정도가 보이면 민주당으로서는 그건 득점의 사유가 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조급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법 2심도 23일부터는 변론이 시작이 되고 하니까 좀 조급해 보인다. 그리고 하나 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3심까지 안 나오더라도 2심까지만 나오더라도 그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부터 저런 후보를 내도 될까라는 우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심은 다음 2심을 한번 보자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2심이 만약 그대로 나와버리면요. 이거는 거의 3심도 같을 거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런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부분도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만약 해석이 돼버려가지고 대통령 재임 중에 만약 3심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 혼란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은 이미 뭐 탄핵을 너무 이제 3번 탄핵 소추되는 걸 3번 받고 실제로 파면되는 것도 한번 받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은 좀 불안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마침 한동훈 전 대표 목격한다는 그 사진이 하나 봤어요.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근황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의원님들은 좀 소통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저는 대표님이 그때 그 한동훈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이제 사임하시고 한 10일 가까이는 저도 전혀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아예 그냥 대표님 완전한 혼자만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문자 한 번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좀 어떻게 지내시는 궁금하잖아요. 저도 또 기자님들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저처럼 많이 물어보는군요. 소통을 또 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근황을 이제 여쭤보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한동훈 대표께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봐요. 대표께서도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뭐 어떤 표현으로 쫓겨났다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위축이 됐다거나 또는 뭐 패배의식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세요.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 이 돌아본다는 게 그 지금까지는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본인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고요. 외부 활동은 지금 거의 자제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자택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 가까이를 집안에서만 있고 뭐 문 열고 나가지 말라는 건 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잠시 그냥 한번 그 뭐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부분이 포착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뭐 정치활동 재개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예. 1월 중에 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목격담이 나오는 거는 재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김종혁 전 최고가 얘기한 거는 좀 어떤 구체적인 그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말씀을 방송에서 하시는 걸 보고 뭐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그건 좀 잘 김종혁 최고위원 좀 개인적인 의견에 가깝다고 보고요. 예. 저도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대표께서 단 한 번도 어떤 복귀 시점이나 복귀의 계획을 밝힌 적이 없어요. 네. 그 말은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지나왔던 시간들이 그렇게 또 뭐 많이 지나갔다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 대표 물러난 건 또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과연 충분하게 혼자서의 시간을 가졌냐 보기에도 좀 아직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혁 네. 최고위원에게는 개인적인 좀 어떤 그 예측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대표께서 그런 구체적 복귀 시점 부분은 단 한 번도 저희 뭐 전화 또는 원내에 있는 그런 의원들 좀 가까운 분들에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예상하시기엔 좀 언제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분명한 것은요. 대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또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이 지금 한동훈의 대표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실망의 마음이 한동훈을 아니다고 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결국은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후보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과연 이재명과의 그런 상대에서 한번 충분히 붙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보게 되면 그래도 계엄에 반대하고 네. 그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또 그 18명과 함께 그 본회장에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시켰던 예.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첫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마음들은 국민들 기억하실 거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국민이나 보수가 한동훈을 다시 떠올릴 때 그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